한때는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이야기들,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던 중국의 비공식 경찰서, 선거 개입, 디지털 허위 정보전까지, 오늘은 캐나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제 스파이전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RCMP가요, 토론토 지역에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비공식 경찰서의 존재를 포착했다고 공식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이에 대응해서 팬데믹 동안 여권 갱신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RCMP는 이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권갱신은 영사관에서 하면 되지 왜 공안이 경찰서에서 여권갱신을 하겠어요. 자, 보시면 2022년 11월 달에 RCMP의 웹사이트예요. GTA에 Police Service Station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으시면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연방경찰이 자기네 웹사이트에 올릴 정도란 말이죠. 자, 2023년에도요, 쿼벡주의 몬트리올과 브러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유사한 시설들이 추가로 발견돼서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Safeguard Defender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 53개국에 100곳이 넘는 비공식 중국의 공안경찰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캐나다 토론토에 3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뉴욕에도 지금 있다 그랬고요. 전 세계 뭐 한국도 있나요? 한국은 없다 그러네? 신기하네요. 네, 일본도 있고. 한국 과연 없을까요? 같은 해요, 미국에서도 뉴욕 맨하튼에, 아까 보셨죠? 뉴욕에도 있다는 거, 비공식 경찰서 운영 혐의로 2명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 2024년 12월, 작년 말이죠, 이 중에 1명이 미국 법정에서 외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를 인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안이라는 경찰서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만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굳이 영사관이 있고 대사관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여권갱신을 해주냐는 말이죠. 해외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권단체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비공식 경찰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저희는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왜 다른 나라의 니네가 외교부 통제하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아닌 경찰서를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관할구역도 아닌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캐나다 정보국이 있어요. 보안정보국 CSIS, 미국은 CIA, 한국은 국정원. 이미 수년 전부터 외국 세력, 특히 중국 정부가요, 캐나다 정치에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하고 2021년 연방선거를 거치면서요,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중국의 우호적인 특정 후보들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후보의 반대편을 지원하는 이런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고, 이게 보도가 나오면서 캐나다에서는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실명도 거론이 되고 11명 정도의 연방 의원이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다른 단체들의 돈을 주어서 또 그 단체가 특정 후보들을 지원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뉴스 등 캐나다의 이제 뭐 MBC, SBS 같은 주요 매체들이 익명의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이제 얘기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는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을 느낀다. 9명의 10명이 누굴 얘기하면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캐나다 정부는 결국은 공공조사위원회 독립적인 거를 출범을 시키고 조사는 시작을 했는데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제약을 줬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이건 안 되고 연방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조사를 해라. 그리고요, 되게 재밌는 게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수많은 자료들을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여전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최근에 캐나다에서 제가 얼마 전에 에피소드 만들었지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 2월, 올해 2월에 캐나다 연방기관이요, 중국계 위챗이라는 계정 아시죠? 위챗이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당 리더 후보였던 마크 카니를 겨냥한 허위정보 유포 작전이 확인됐다고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특이한 점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동시에 퍼뜨렸어요. 아마 좀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카니는 중국의 적대적이라는 공격과 카니는 오히려 친중이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이렇게
퍼뜨려지면서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카니가 이기지 않고 카니의 반대편이 이기게 하려고 했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그냥 중국인들 사이에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오간 내용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치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정보 출처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계 시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그냥 위챗이라고 하는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똑같은 거에서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선거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 사람 좋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사람들의 인식을 흔들려고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정부 사이트예요. 캐나다 가버먼트에서 Information Operation on WeChat이라 그래서 요번에 일렉션을 타겟해서 이런 부정 허위 정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마카니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측에서는 최악이야, 어떤 쪽에서는 최고라고 하면서 판단력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위챗이라는 소셜미디어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과연 영향이 있었냐라고 하는데 캐나다 정부는 현재까지 선거 결과에 실제적 영향을 미친 정황은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일단락을 하지만 UBC라고 하는 대학이 이제 밴쿠버에 있는 대학인데요. UBC의 하이디 토렉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디지털 정보전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선거 결과에도 어떤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암시를 줬습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벌어진 움직임들은 결국 캐나다와 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왜 니네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죠? 캐나다 정부는요,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하고요, 선거 간섭 의혹, 비공식 경찰서 문제를 계기로 중국 외교관을 추방을 하고 비자를 또 어느 정도 제한하는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유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지금 중국하고 캐나다의 양국 간의 관계는요, 굉장히 급속 냉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 내부에서는요, 또 다른 논의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정부와 중국의 커뮤니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움직임입니다. 차이나타운이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무조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중국 커뮤니티들이 우린 좀 억울하다, 우리들은 캐나다의 뿌리를 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중국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진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요.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외국 세력의 간섭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복잡한 과제를 지금 캐나다 정부는 안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주 동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중국이 내정에 선거에 여러 가지 사이버 안보전에 간섭을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이제 몬트리올에 있는 차이니즈 커뮤니티들이 중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 정부와 중국 사람들이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커뮤니티에는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피력을 했던 요 기사고요. 50억 정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2024년 3월 초, 작년 초에 이제 제기를 했다는 어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은요, 제네바 고위급 대화를 통해 관세 전진 조치를 무효하기로 합의를 했죠. 결국은 서로 그냥 으르렁대다가 일단 조금 여기서 멈추자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캐나다도 역시 슬쩍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관계가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런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경제협력이라는 이 약간 대두되는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캐나다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여러분들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 정부의 간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정부들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좀 중요한 이슈를 갖고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